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는 더 다이얼입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하나가 대한민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이 대상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요동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주들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출근길에 타고 가는 그 차, 여러분이 투자한 그 주식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의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 명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더 다이얼은 이 사건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말한 입법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는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한 소식통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를 보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한다고 돼 있을 뿐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꿉니다. 트럼프는 지금 합의문에 없는 조건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부에 한국산 제품 관세 15% 인하를 게재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이제 와서 통과하지 않았다며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만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최근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JD 벤스 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사건을 언급하며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청문회를 열어 쿠팡 사태를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제기한 지 며칠 만에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수순일까요?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패키지 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둘째, 쿠팡 수사 강도를 낮춰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합의에서 한국은 향후 5년간 연간 2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일까요? 한미 양국이 맺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고 외환 보유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면 외환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합의문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투자 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관세 25%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으로요. 그렇다면 이 관세 인상은 정말 실행될까요?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이란과 무역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25% 관세를 언급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를 지원한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선언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종종 협상 카드로 기능합니다. 실제 실행보다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말만으로 곧바로 관세 재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된 만큼 법적 절차 없이 트럼프의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없습니다. 인상한다고만 했을 뿐 언제부터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만약 정말로 관세가 25%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와 기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관세 10% 인상은 가격 경쟁력 10% 하락을 의미합니다. 토요타, 폭스바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옥제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타격은 큽니다.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팩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명분을 없애야 합니다. 동시에 쿠팡 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겁니다. 셋째,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가동해야 합니다. 3,900억 달러 투자 시기 조정이 합의문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자들은 냉정해야 합니다. 만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 이슈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이얼이 맞춘 주파수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발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대미 투자 압박, 쿠팡 수사 견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협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요구로 시작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이날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간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를 규정할 겁니다. 더 다이얼은 계속해서 이 사건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정보 속에서 확실한 팩트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파수를 맞추는 더 다이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